이어서 한국과 미국이 팩트시트를 발표를 통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자권 전환 같은 군사동맹 현대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팩트시트 후속 관제를 짚어보면서 최근 심상치 않은 중일 관계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그 브리핑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재계 총수를 만난 내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보면 대미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텐데 기업인들이 그리고 지방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등등의 오늘 결과를 말을 해줬는데 이 통상만 보면 지금 그 팩트시트에 대한 내용 보면 기업인들에게는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부담이 있겠죠. 예. 그 왜 이 시점에 지난번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한 다음에 발표한 그 내용과 그다지 진전된 것이 없고 예. 오히려 좀 우리가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주한미군 지원 그리고 한국의 법률 시장 개방 등등에서는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내용이 포함된 팩트시트를 굳이 대통령이 예. 직접 이 시점에 발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나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예.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은 대장동 사건 그 검찰에서 이제 항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예. 민심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기정사실을 한다든지 성과를 보임으로써 이것을 상쇄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예. 이건 뭐 시간이 돼서 밝혀지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을 이제 네, 말씀해 야당의 주신 주장이란 거고요. 말이죠.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470원. 12월 3일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치솟은 그때 달러당 그 원화 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이것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시장에 확대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팩트시트를 발표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정부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또 둘 다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팩트시트의 대통령 발표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예. 지속적인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내용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발표한 내용에서 미국 측에서 3,500억 달러 투자가 아니라 예. 그것을 뭐 1,000억 달러로 깎았다든지 뭐 통화 스와프에 합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주에서 그 아이펙 정상회의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 그리고 정부 관리 발표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기보다는 네. 정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 우리는 3,500억 달러가 대미 투자로 확정이 되었고 예. 한도가 있지만 1년에 2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에서 미국으로 투자로 옮겨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1년에 대통령이 200억 달러라는 게 200억 한도하죠. 밑으로 될 수도 있고 200억 달러까지 갈 수도 하지만 있고. 예. 3,500억 달러가 나간다는 거는 확정이 이제는 대통령 선에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스가의 1,500, 그다음에 예, 일반 예. 투자 2,000억. 3,000억,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시장을 달래는 소식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네. 국내 투자에도 마음을 써달라 하는데 예. 뭐 기업이 투자액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미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 예.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위축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팩트시트 발표가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이렇게 민심을 다독거려주거나 시장의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2024년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이 114조 원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전체 설비 투자의 42%를 차지했는데 그럼 약 50억 달러 정도인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계속 최대 1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예.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미국으로 적어도 20% 이상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는 이전보다는 80% 정도밖에 국내 투자를 우리 제조 기업들이 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건축 토목공사 실적도 199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 네네. 실업급여도 역대 처음으로 올해 8개월 연속 1조 원 초과를 해서 2025년 현재 누적 지급액이 10조 원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런 상황이 경제 분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로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해서 안정감을 주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결국에는 내용에서 이제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예.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발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나온 그 결과가 일단 마스카의 1,500억 달러, 그다음에 그 일반 투자가 2,000억 달러라고 말을 했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당시에 경주에서 재계 총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정의선 회장이 그 당시에 경주에서 이 자동차 관세 15%로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맙습니다.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지난주에 그대로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15%까지 간다고 했고 그리고 또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서 최애국 대우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마냥 비판할 수만 있는 것인가?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예. 기준점을 우리 국민의 기업 가계의 기대 수준이 어디냐, 예. 그 기준점이 어디냐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은 그때였는데 네. 그것을 이번 팩트시트에서 반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더 희망적인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경주보다는 조금 더 그때 긍정적인 이미 내용이 반영이 추가가 됐기 됐으면.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로도 환율 시장은 잘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도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이는 식으로 어떤 제조업의 미래라든지 특히 제조업이 잘 돼야지 이제 그런 취업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 텐데 예. 그게 잡히지 않는 그 새로운 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아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한 내용 발표와 큰 차이가 없기 네네.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고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통령이 국내 투자 줄지 않도록 마음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그 뒤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또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물론 지금 민간합동회의를 후속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앞으로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당 측에서 이제 반기업적 기업이 부담을 가지는 그런 정책 위반을 하지 않느냐 기업 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테니 기업도 이런 국익 수호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서는 이제 경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취직이라든지 물가, 네. 이런 가계부채,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경제를 잡지 못하면은 과연 이 정권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4일, 7일에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응답률 40.2%인데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1순위 47%가 경제 위기 극복을 뽑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탄핵 정국의 계엄령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가장 높았을 때에도 예. 1등이 47%로 뽑은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예. 웬만하면 다 경제적 1순위가 그렇죠. 저희들은 예. 근데 두 번째가 계엄 사태 진상규명 처벌이 16%였는데, 그러니까 그 계엄 정국에 대한 이런
법의 심판 이런 거 척결을 계속 하더라도 예. 그것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개혁 드라이브,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드라이브도 이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올리는 데는 효과가 부족하다. 예. 좋은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 재선된 것은 예. 사법 리스크도 많고 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쳐놓았다. 예. 그래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상원의원, 초선 상원의원인데 임기도 다 마치지 않았던 검증되지 않았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예,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2008년 부시 네. 행정부 때 그 재정 위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지 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안보라든지 통일, 사회 통합이라든지 복지 여러 문제도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방안보 분야 협력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된 국방비 증액 부분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문화가 됐다라는 점은 반대로 미국이 그만큼 좀 우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팩트 시트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얻을 것을 거의 다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증액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모범 동맹국가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330억 달러입니다. 예. 그럼 48조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주한미군 지원으로 갈지 여기에 대한 아직 팩트시트 차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단연간 합의했던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지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예.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 예. 내가 바로 잡겠다. 적어도 10배는 증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간인 5배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250억 달러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 팩트 시트에 나온 대로 미국이 한국으로의 전자권,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과도 이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동 능력, 그다음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군이 그런 전자권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기 위한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권을 또 한국군에 준다면은 예.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만 붙박이로 놓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지역 안정군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높인 지역 안정군으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즉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미국이 그런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지역 방위군으로 성격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방위는 전자권을 한국군에게 줌으로써 한국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구도로 이미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과연 어디서 할 것이며 어떤 그 연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런 문제였잖아요. 예. 근데 그 위성락 안보실장은 계속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다만 그 건조 장소나 시기, 연료 제공 방식이 문서에는 그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거는 받아들여도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 미국 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 SNS에 올린 것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설된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들은 건 두 개의 다른 입장인 것이고 위상용 안보실장은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번에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반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지금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한 예를 보면은 기사 제목을 핵잠 한국서 건조한다. 핵농축 확대 재처리도 승인. 예. 근데 이렇게 한 건 사실 오보입니다. 아직 협상 중이다. 예. 라는 입장을 위성락 실장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서 건조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할지는 아직 양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바가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핵농축 확대 재처리 승인도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불명확하고 이것은 마이클 그린 시드니 대학 교수라든지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교수, 앤드류 한국 석좌 교수,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런 한반도 전문가들도 다 지적한 문제입니다. 예.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말이 베베 꼬여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예. 전 백악관 영어로 된 발표문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조건이 있냐면 미국의 법적 여건과 현존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123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예. 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융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핵잠 연료인 농축우라늄 조달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미래지향적인 말로 돼 있지 이게 확실히 건조라든지 승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지지한다는 표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지한다는 표현은 이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그런 공동 합의문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예.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라든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예. 뭐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의약품 같은 우선순위 부분을 포함해서 공급망 내 회복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도달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결정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트럼프 백악관도 아니고 미국의 국방부, 이제는 전쟁부죠. 예, 또 예.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예. 오는 11월에 그 중간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약진을 하게 된다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그런 가능성도 그 효과성도 많이 감소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으로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 부분 어떠세요? 지금 그 협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어떤 협상이라는 게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미국과의 협상에 맞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단지 그거를 1대1로 맞설 때 그냥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런 공정한 협상이 가능했겠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받아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국민한테 알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발표한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그 미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그 1대1로 대칭이 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나온 게 마냥 우려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김정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예.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부당하게 한국과 모든 국가에 대해서 행동을 한 것이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국제 정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측에서는 억울하지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 예. 거기까지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결과가 확정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됐는데 예.
그 양보를 최소한도 하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했다. 그것도 100% 동의합니다.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많은 것을 양보하는 대신에 많은 것을 받아온다.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거긴 저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내용만 여쭤보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주요 동맹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무기를 팔 때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면제해 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걸 부과를 하겠다, 이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첫째로 궁금하고 둘째로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가 간단히 답변 개발 비용을 부탁드릴게요. 부과한 것이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가역적인 조치입니다. 예. 사실 반도체 무역에서도 사실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느냐, 모든 수출과 수입에는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해서 예.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여기까지 국방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동맹국 면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이 맞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굉장히 부당한 조치고 결국에 이것이 다시 바뀌려면은 미국 자체가 이것이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시 한번 잠수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한국이 과연 이득만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우리 한미 상호조약 3조를 보면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평화 위협으로 간주하고 예. 헌법상 수속에 따라 같이 행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은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동을 못 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의 선택지는 결국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봉쇄 정책, 인도 태평양 정책에 호주와 일본 수준 이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이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을 했던 것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중간 단계 원전 잠수함 획득,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획득해서 가동하는 시간까지는 적어도 15년이 걸릴 텐데 예. 중국발 후폭풍을 우리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네. 그걸 감수하고도 추진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인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